여러분은 혹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더욱이 그 나라가 불과 30년 전 끔찍한 대학살로 폐허가 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라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르완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앨리스가 그 순간을 목격했을 때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앨리스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동료가 급히 가져온 노트북 화면에는 유엔 총회장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구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은 하나같이 의아해했죠. 대체 무슨 소리야? 아프리카 국가가 원조를 거부한다고? 앨리스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지원 없이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통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을 따르겠습니다. 자조, 근면, 협동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앨리스는 순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면 그냥 기술력이 좋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반도체와 휴대폰을 잘 만드는 곳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 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뭘 했다는 거지?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앨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말이죠. 더욱 기이한 건 세계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CNN, BBC, 르몽드까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 아프리카 국가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너무 큰 관심이었죠. 그날 오후 앨리스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프리카, 개발원조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피상적인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긴 했지만 그것도 1970년대 농촌개발 정책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 주말 앨리스는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1950년대 한국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상태였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앨리스가 알고 있는 개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건지 궁금해졌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었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수십 년이 지나도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앨리스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개발 모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왜? 우리 주력 분야는 아프리카와 남미 아닌가? 르완다 대통령 발언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요즘 기존 원조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존 원조 방식에 대한 회의론. 앨리스 역시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지켜봐 왔거든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앨리스는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게 됐어요. 단순한 농촌 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 운동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자조, 근면, 협동. 카가메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심플해 보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실제 개발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결국 앨리스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말이에요. 한국이 정말 아프리카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서구식 원조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앨리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NGO에서 15년간 일한 국제개발 분야의 고위 연구원이었죠.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은행과 유엔 개발계획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경험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냉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원조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또 다른 실패작이겠지. 앨리스는 마이클이라는 동료와 함께 르완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이클은 해외 개발 전문가로서 이미 르완다에서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죠. 앨리스, 너무 기대하지 마. 현실은 정말 냉혹해.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르완다의 한 마을에서 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희망적이었어. 최신 농업 기술과 충분한 자금, 그리고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싼 농기구들은 고장나면 수리할 수 없었고, 현지인들은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죠. 결국 우리가 떠나니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말이야. 앨리스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결국 현지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 말입니다. 키갈리 공항에 도착한 앨리스는 르완다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거든요. 하지만 수도에서 벗어나 시골로 갈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저게 무심바 마을이야. 마이클이 가리킨 곳에는 초가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녔고 여자들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하루에 몇 킬로미터씩 걸어야 해. 아이들은 학교 대신 일을 하고 병원은 말할 것도 없지. 앨리스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아프리카 곳곳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비슷한 풍경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들리는 얘기로는 뭔가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는데. 그날 저녁 앨리스와 마이클은 현지 NGO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피로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지쳤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변한 게 없어요. 한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을 주면 잠시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지원이 끊기면 다시 원점이에요.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앨리스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존 원조 방식의 한계였거든요.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팀은 어떤가요? 정말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던데. 한국 사람들이요? 참 신기해요. 다른 외국인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거든요. 관계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일단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별도의 숙소를 짓거나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앨리스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원조 기관들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을 현지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한국 팀은 반대로 현지 상황을 먼저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 앨리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의 실패 경험과 현지 관계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팀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앨리스는 한국 팀이 머물고 있는 무심바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나도 회의적이었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글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 마을에 도착한 앨리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팀장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통역사도 없이 서툰 현지 언어와 몸짓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한국에서 온 새마을 전문가예요. 김철수는 앨리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소박한 차림의 진흙투성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새마을 전문가라고 하시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거죠. 김철수는 앨리스를 마을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줬어요.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팠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가르쳐줬을 뿐이에요. 주민들이 직접 팠다고요? 네, 처음엔 우리가 파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외부에서 해주면 고마워하긴 하지만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앨리스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원조 방식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1950년대의 한국도 지금 이 마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 김철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UN 통계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자조, 근면, 협동이라는 세 가지 정신으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정부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해줬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발전 계획도 주민들이 직접 세워야 했고요. 앨리스는 그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단순히 물건이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방식이 통할까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물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나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때 한 마을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무사 씨예요. 마을의 리더 중 한 분이죠. 무사는 서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것저것 해주고 가면 우리는 그냥 받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우리가 직접 해야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앨리스는 무사의 말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주인의식이었어요. 외부에서 해준 것은 남의 것이지만 자신이 직접 한 것은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에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김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었죠. 처음엔 우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잠시 뭔가 하다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신뢰를 쌓았나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일한다는 걸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김철수는 앨리스를 마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텃밭도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우리는 씨앗과 농법만 가르쳐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수확은 모두 그들의 몫이죠. 앨리스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앨리스가 마을에서 머물면서 관찰한 결과 여전히 많은 갈등과 저항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왜 우리가 직접 일해야 합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해주면 되잖아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맞아요. 다른 마을들은 모두 외국 기관에서 도로를 만들어줬는데 우리만 왜 이래야 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한국 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공짜로 부리려는 거 아닙니까? 김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도로와 외부에서 만들어준 도로,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그리고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아예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갔어요. 앨리스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해됐거든요. 힘든 일은 자신들이 하고 외국인들은 지켜만 보고 있으니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 싶었죠.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해결하나요? 김철수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새마을운동 초기에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처음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정부에서 왜 갑자기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두 마을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성공했다는 것이니까요. 며칠 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 중 한 분이 김철수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젊은이,
내가 봐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우리가 직접 해야 진짜 우리 것이 되는 거지. 그 어르신의 한마디가 마을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존경받는 연장자가 한국팀을 지지하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큰 시험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존 권력층의 저항이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역 관리가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마을 개발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주민 자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앨리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장벽은 가난이나 무지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라는 걸 말이에요. 관료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게 되니까요. 김철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허락 없이 마을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한국팀을 지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외부에서 간섭하지 마세요. 무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앨리스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수동적으로 도움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주 후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새벽 5시. 앨리스는 밖에서 들리는 소음에 잠을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지? 김철수에게 물어보니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로 공사 시작하는 날이에요. 보러 가실래요? 마을 한가운데서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주민이 나와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돌을 나르고 어떤 이는 땅을 파고 또 어떤 이는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봤던 원조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앨리스가 감탄하자 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도로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도로 말이에요. 그의 눈빛에서 앨리스는 뭔가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바로 주인의식이었어요. 이 도로는 외부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죠. 일주일 만에 도로가 완성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비가 와도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어요. 한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오기만 되면 지느길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완성되자 주민들은 다음 프로젝트를 스스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학교 화장실을 만들어 봅시다. 공동 텃밭은 어떨까요? 우물도 하나 더 파야겠어요. 앨리스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외부 지원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마을의 분위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절망과 무기력함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과 활기가 넘쳤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청년이 앨리스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개발이란 돈이나 기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우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무심바 마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새로 만든 우물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왔고 공동 텃밭에서는 풍성한 채소들이 자랐습니다. 학교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했고 마을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체념과 절망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우리가 한 일이에요. 마을 축제 날 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5년간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변화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김철수가 앨리스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새마을 정신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자조, 근면, 협동.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네요.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 그게 진정한 도움이었군요. 그날 밤 앨리스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됐거든요. 과연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새마을 정신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개발이 무엇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앨리스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국제개발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새마을 모델이 아프리카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체계적인 연구였거든요.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한국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곳곳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비슷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기적들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루안다의 작은 마을 무심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한 미국 여성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앨리스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란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을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루안다에서 일어난 기적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돈이나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준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것이었죠. 이제 루안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했던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구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자립에 대한 의지였고,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르겠다는 다짐은 진정한 발전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새로운 기적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멤버십 가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